안녕하십니까. 김기수의 쇼타임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해외 시장, 특히 독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차트지요. 뭐 방송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독일 차트를 보면서 뭐 기존 여러분들 지난번에 생각하셨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하려고 합니다. 재정 리스크, 그죠? 그 얘기 나오면서 아일랜드 위기, 또 스페인, 포르투갈에 대한 위기, 다 그런 중심에 서 있는 독일 지수의 모습 그대로 양호한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다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상해 종합, 그죠? 상해 종합만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한 3주 정도, 2주 반 정도를 지금 상해 종합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별로 안 남아있지요. 그죠?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번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죠. 두 번째 재정 리스크, 유럽의 재정 리스크였습니다. 그죠? 이번엔 그리스나 아일랜드보다 GDP 규모가 더 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무너지게 되면 어렵다 했는데 아까 영국이나 독일 차트를 보셨다시피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갔습니다. 항상 그렇게 그죠? 그런 흐름들은 우여곡절 속에 넘어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부분이 가끔씩 주종의 빌미를 만들겠지만 큰 시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이주임님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강달러를 갈 수 있는 기조는 못 되죠.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양호해진 이후에 좋아지는 게 고용 지표입니다. 그 고용 지표 속에서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민간 고용은 늘고 공공 고용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자체나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자체, 주립 이런 그 부분에서 고용이 다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는 과정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배 이상의 우리 시장보다 더 큰 규모의 소비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와 그리고 금토이가 있죠. 참 사람들은 예전 것도 좋은 일도 기억을 하지만 나쁜 것도 기억합니다. 이번에 옵션 만기에 또 예전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매수하러 들어가실 거죠. 그런 대기 매수세가 많다면 쉽게 그런 부분을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해외 시장 상승 흐름 속에서 쉬어가야 될 자리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종합주가지수 여러분들 보시면 이틀 동안 양호한 흐름의 조정을 보여준 흐름을 오늘까지 보였죠. 추세 라인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 단기 추세 라인 부분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5일이평선 근처에도 오지 않는 양호한 음봉 조정 두 개를 통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중국 긴축, 중국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관님들께서 대중국 관련주들을 많이 매도를 했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 업종의 흐름을 판이하게 차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나 철강, 하 이렇게 대중국의 모멘텀을 일정 정도 받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시세 흐름을 보여줬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만기든 중국 경제공작 K가 끝나는 12일까지는 이쪽 업종이 다소 지지부진한 시세를 펼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의 공략 부분은 공작 K를 지난 만기 이후를 공략해야 저점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 와중에 특히 조선이나 철강 부분은 힘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한 부분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쪽 부분은 시선을 안 두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으리라고 봅니다. IT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89만 원 부근에서 오늘 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틀 정도 횡보하고 결판은
만기 날 날 거라고 봅니다. 그때 다시 89만 5천 원 부분, 이 부분을 상향 돌파하는 수요일, 목요일 부분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100만 원 고지를 향해서 한번 달려가보는 IT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삼성전자의 위치다. 그래서 분수령 부분은 옵션 만기 하루 전과 옵션 만기 흐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쪽 라인은 뭐 다른 오늘은 상대적으로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가 치맞추기 하러 어떤 부분인데 가장 핵심 부분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아몰레드 관련주 쪽 부분이 더 시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은행주,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우리금융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중심의 돌파구죠. 종합주가 지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다면 또 업종의 종목 분단이 대부분 다 같이 함께 상승했다면 여러분들도 차익 실현하려고 했었던 부분들 많았을 겁니다. 매수가 아니라. 그런데 오히려 기회를 안 주지요. 종합주가 지수는 다시 1976포인트 근처인 1950포인트 라인에 놓여 있는데 업종 부분은 이전 저점을 쓰러지면서 내려가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업종 부분은 뭐예요? 시장이 지수가 더 올라가더라도 반등이지 상승 흐름을 타지 않는다. 이 시장의 지금 중심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은 지난번 IT, 자동차, 은행 이렇게 상승했었던 연초 부분과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쪽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양호한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은행주의 상승 부분, 오늘 신한주주가 5%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 상승에 대한 디딤발을 놓았고 그러면서 우리금융이나 KB금융이 그 뒷받침을 하는 부분이라면 은행지가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되는 순간까지는 여타 업종 부분이 잠시 시세를 멈추고 쉬는 과정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시선을 보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추가 종합주가 지수 부분에 있어서 다시 내일 아침 부분에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어떠한 업종도 반등 타이밍에 들어선 부분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가장 안 좋은 안 좋은 모멘텀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중국 관련주들도 내일 정도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반등 흐름이 전개되니까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타이밍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 부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반등이요. 상승은 상승이다. 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업종 공략을 해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